안녕하세요. 한다린의 꿀티처입니다. 오늘은 전화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전화 통화는 몇 분가량 하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전화 통화는 언제 해야 하고, 그리고 빈도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전화를 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하고 제가 케이스별로 아주 간단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 전화 통화? 라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서 그 질문 중에 몇 가지 집어서 이야기해 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전화 통화를 할 때 노련하게 보일 수 있는가,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통화를 도대체 몇 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꼭 해야 되는 전화 통화는 전화 상담이잖아요. 뭐 상담이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부모님께서 오기 힘드실 때는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돌리곤 하는데, 그때 배정된 시간은 사실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15분으로 배정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때는 15분이나 20분이 적당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15분을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 따라서 10분 안팎으로 되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는 15분이 훨씬 지난 30분까지도 되는 부모님도 계시고, 더 길어지는 부모님도 계세요. 부모님에 따라서 성향이 워낙 다들 다르시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대가 다 다르긴 한데, 저 또한 이제 부모님의 스타일을 알아서 그런 부모님은 따로 이제 시간이 여유될 대로 뺀다든지 이렇게 좀 스케줄을 조정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그냥 상담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는데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모님이 이 통화에서 뭔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시거나 또 아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랬을 때는 통화 시간이 아무래도 길어지겠죠. 근데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을 만큼 통화를 하시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짧게 하셔도 되고 또는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전화통화를 도대체 언제 하나요? 라고 했는데, 앞서서 이야기해 드렸듯이 전화통화는 정해진 시기가 있죠. 네, 맞아요. 일단은 전화 상담하는 시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전에 한 3주, 2주 전쯤, 2주 전쯤, 1주 전쯤 해가지고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요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방학은 언제라는 거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시기에 연락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아이가 다쳤을 때 당연히 연락을 드려야 되겠죠? 또는 두 번째로는 아이가 옷을 갈아입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아플 때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의 감정 변화가 이렇게 보였을 때 연락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가 어떤 행동 변화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행동의 변화를 보였을 때 연락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칭찬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연락을 드리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가 아플 때 바로 연락드려야 되고, 바로 아프자마자 그 아픈 게 체크됐을 때 바로 연락드려야 되고, 다쳤을 때도 최대한 다쳤을 때 빨리 연락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는 시간이 안 되면 아이가 하원하기 전에, 그렇지만 조금 상처가 크다 이러면은 바로 연락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감정 변화가 보였을 때는 그냥 그 하루 중에 아무 때나 연락을 하시면 되고, 여유 되실 때. 왜냐면 감정 변화를 보였을 때는 통화가 좀 길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통화 여유 시간이 있으실 때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의 행동 변화는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게 길어지겠죠. 그리고 행동 변화는 우리가 하루 행동 변화를 가지고 연락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왜냐면 아이가 그냥 그때 한 번만 어쩌다가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일반화하게 들어버리시거든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 있나? 뭔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될 만한 행동이라는 그게 조금 오랫동안 보일 때, 2주 이상 보일 때 제가 조금 지켜보고 나아지면은 전화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안 좋아진다 이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이 할 만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날 바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또는
자잘한 칭찬들을 모아놨다가 네, 근황 토크와 함께 네,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빈도수는요, 이제 연령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연령인 경우에는 정말 빈도수를 정말 많이, 아주 자주 연락을 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어리니까 더 예민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익숙치 않은 거예요. 조금만 다쳐도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빈도수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연락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금 7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져도 전화를 많이 드리는 게 좋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전화를 안 해도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사이에 연락 이미 많이 하는 애들은 정말 많이 해요. 뭔가 감정적으로 좀 약간 민감한 편에 속한다거나 또는 뭔가 이제 마음에 응어리는 게 풀리지 않은 친구들, 말로 표현 잘 못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중간중간 많이 하지만 진짜 안 하는 경우에도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주시라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서 전화를 많이 할수록 네, 부모님들은 좋아하신다는 거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화를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 영상이 너무나도 길어지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사례별로 다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드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제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쳤을 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있어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아침에 등원했을 때 컨디션이 어땠고 상태가 어땠고 그래서 이제 열 체크를 했고 뭐 아니면 토를 해서 바로 우리가 뭐 조치를 이렇게 취했고 그래서 지금 연락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부모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서두가 긴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탁탁탁 이야기를 빨리 하고,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는 경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37.5만 넘어도 이제 데리러 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혹시 뭐 데리러 오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통화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네, 아주 쉽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감정 변화가 나타났을 때 연락을 드리는데, 그날 하루 중에서 가장 시간이 되실 때 연락하라는 이유는 왜냐면 우리가 이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아이가 갑자기 이날 뭔가 날카로워진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고, 또는 아이가 괜찮은데 오늘따라 뭔가 짜증이 많이 내. 짜증이 뭔가 많다거나, 또는 아이가 분노를 많이 표출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의 감정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하고 얘기를 나눠요. 제가 이제 아이한테 물어봐요. 뭐 이제 오늘 누구누구 보니까 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니? 또는 기분이 안 좋았어? 혹시 기분 괜찮아? 오늘 좀 괜찮니? 오늘 어땠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해서 아이하고 충분히 대화를 이미 많이 나눠야 돼요. 부모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그래서 그 아이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게 풀리지 않아서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아이랑. 그 다음에 저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이하고 얘기를 나눠야 돼요. 애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아이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제가 뭐 아이가 충분히 울고 싶으면 울어서 제가 이렇게 달래주고 안아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나중에 이제 놀이하는 것도 관찰하면서 초반에 이제 등원했을 때랑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저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아이도 물어보니까 지금은 기분이 굉장히 이제 편안해졌다고, 괜찮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아이하고 그 과정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하고 그 과정을 다 했다면 사실 통화는 쉬워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 이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갈등 상황이 많이 일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누구누구 담임인데요,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네, 어머니 오늘 누가 갈등 상황이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등 상황이 있던 걸 저는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그 갈등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고 그런 걸 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가 오늘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다른 때는 그런 상황이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따라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집에서 혹시 컨디션 괜찮았나요? 하고 아이의 컨디션에 대해서 저는 중간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이제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아이가 갈등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힘이 없고 뭔가 우울에 빠져 있고 아이가 친구들하고도 잘 못 어울린다. 그랬을 때는 처음에 오늘 컨디션이 어땠는지 저는 많이 물어봐요. 어머니 오늘 누구누구 아침에 컨디션 좀 어땠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아침부터 기분이 많이 안 좋았다면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 아이 컨디션은 오늘 안 좋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그렇군요 하고 다 들어요. 다 들은 다음에 이 아이는 또 컨디션이 안 좋은 거, 기분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저한테, 교사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교사 또한 부모님께 전달을 해드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원에서는 지내다 보니까 기분이 괜찮아졌는데 어떻게 괜찮아졌는지 저하고 어떻게 해결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부모님께 전달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어떻게 이 아이한테 질문을 했는지를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서술하듯이 그냥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야 부모님도 듣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감정을 혹시 자주 느낀다면 가정에서는 어떤 반응으로 해주시는지도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거를 부모님이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사가 이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오늘 일어난 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마 느끼셨을 거고 간단히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가정에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제안을 해드려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행동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행동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 연락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섣불리 연락하지 말라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어쨌든 연락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만약에 2, 3주 동안 그 아이를 지켜봤다. 그런데 어떤 문제 행동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다. 이랬을 때 여러 가지 그 사이에 행동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 한 2주 전에 일어난 일을 저는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냥 계속 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얘기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 같이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당일날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행동은 많이 일어났는데 예전에 일어난 문제 행동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문제 행동이 또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늘 일어난 당일의 일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꺼내서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그럼 그때 전화를 해야지 왜 이제서야 전화를 해요 하고 굉장히 이제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 좀 원망하는 그런 느낌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냥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조금 그러고 있다는 거를 곁들여서 얘기를 해요. 만약 부모님이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항상 그렇게 다른 아이를 때리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괜찮았는데 친구들과 잘 놀았는데요. 한 일주일 전부터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1-2주 전부터 조금 친구한테 말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확 뺏어가 버린다거나 또는 친구가 안 주겠다고 하면은 툭툭 하고 이렇게 때리기는 했었는데 조금 제가 얘기하니까 나아지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그게 다시 또 행동이 더 많이 커지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연락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아우르듯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부모님이 계속 이 아이가 원래 이런 아이인가요?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한 1-2주 전부터 이런 행동이 보였고 저는 이런 지도를 해왔고 그런데 이제 조금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비슷한 행동을 가정에서도 하는지 가정에서 이제 동생과 놀이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동생과 놀이할 때 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근데 외동인 경우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아요. 2명이만 다투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문제 행동, 분노 표출을 엄청 심하게 많이 한다 요즘 들어서. 그렇다면은 우리 누구누구가 가정에서도 짜증을 낼 때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에서 보이는 행동이 가정에서도 보이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가정에서 대부분 보이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러면 어머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를 물어보면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관찰한 아이의 상황, 관찰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교사가 봤어요. 일단 요즘에 이제 행동으로 어떻게 표출하는지를 교사가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의 상황까지 들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머릿속으로 그 통화를 들으면서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행동 표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딱 정리가 되거든요, 통화하는 중에. 그러면 일단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들어주셔야 되고, 왜냐면 부모님도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하셔서 어머니 맞아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막 이렇게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제 조금 은근슬쩍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전화 상담, 전화 통화에 대한 거라서 제가 간단히만 이야기해 드리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는 얘기 못 해드리겠지만, 어떤 문제 행동을 교정하길 바랄 때, 수정하기를 바랄 때는요, 어머니 가정에서 좀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전에 사전에 이런 작업이 돼야 돼요. 그 아이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저희가 느낄 때는 굉장히 화낼 만한 상황이 아니고 또 짜증낼 만하고 소리 지를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대변을 해주시는 거죠, 변호사처럼.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이 원래는 자기만의 관점으로 아이를 봤다가 갑자기 우리가 얘기를 하면 선생님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제 아이의 마음을 잘 전달이 되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관건이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부모님이 일단은 마음의 문이 이만큼 열렸다가 많이 열려요. 왜냐면 자기의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팠는지를 부모님이 전달받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아픈 부모님은 없어요. 대부분 마음이 뭔가 아픈 게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행동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부모님이 열려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셨는지도 얘기를 앞서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 행동적인 부분은 부모님이 지도를 잘못하시고 계신 경우가 꽤 있어요.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잘못됐어요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일단은 다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앞서서,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랑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아이가 조금 마음의 문을 연 것 같고, 그리고 행동이 좀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가정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제까지 그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하셨을 텐데, 그 지도 방법이 아이한테 먹혔다면 그 아이가 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했는데 그 지도 방법이 별로 이 아이한테 적합한 지도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아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협력해서 같은 방식으로, 교사도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부모님도 가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아이한테 똑같이 일관성 있게 지도를 해야지 아이가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모님께 교사의 방법을 은근슬쩍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궁금해 하시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저하고 깊이 있게 라방이나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더 많이 궁금해 하시면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간략하게 얘기하는 전화 상담에서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할 만한 사항이에요. 칭찬할 만한 사항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칭찬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서 오셔서 미술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못 보던 면이 미술 프로그램을 하면서 갑자기 확 하고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 날에 전화를 하는 거죠, 부모님께. 오늘 이제 미술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누구누구가 다른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표현을 했다거나, 또는 이런 색감이나 또는 다양하게 뭔가 표현하는 게 뭔가 남달랐다거나, 이럴 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럴 때도 많이 연락을 해요. 아이가 뭔가 어휘력이 굉장히 늘었다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독특한 어휘를 사용해요. 그리고 어른이 쓸만한 건데 굉장히 어휘력이 좋았을 때 쓸 수 있는, 그리고 문장 구사를 아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봤다가 많이 그게 나아졌을 때 연락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도 아 그래요 하고, 본인은 매일매일 대화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했는데 교사가 한번 정확히 짚어주면 맞아요 선생님,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저희 말에 같이 공감을 하고 아이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칭찬할 만한 사항은 그런 식으로 연락드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잘한 칭찬을 모았다가 요즘에 전화를 너무 안 한 것 같아 내가 네, 그럴 때는 가끔 전화를 해서 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시작 그냥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진짜 어떻게 지내는지 덧붙여서 칭찬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아마 정말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아이인 경우에가 마지막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 아이는 대부분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놀이를 주로 하는지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서 칭찬할 사항을 곁들여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아이인 경우에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사이에 한 번 정도 통화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워낙 한 번에 20-30명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자주 통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통화해야 될 이유가 있는 아이는 물론 자주 통화하겠지만, 안 그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통화하는 게 교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빈도수는 그렇게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네, 영상이 꽤 길어졌죠? 네, 그래서 영상을 이번에도 나눠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셨던 짜잘한 질문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련한 전화통화를 하는 교사로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